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 후에 바나나, 저녁엔 포도 몇 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과일을 선택합니다. 약이 아니라서, 채소보다 달콤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과일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만약 그 믿음이 우리의 신장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단 하나 자랑이 있다면 과일은 매일 꼭 챙겨 먹는다는 말씀이셨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왔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 걱정이 아닌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소변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죠. 그때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과일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좋다와 나쁘다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일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의 특징은 무엇인지, 왜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까지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과일을 좋아해서 매일 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먼저 왜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장은 뛰는 게 느껴지고 위장은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꽤 많은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걸러냅니다. 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집안의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고장 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과정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에는 분명 비타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먹습니다. 양을 따지지 않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칼륨, 수분의 양이 모두 처리해야 할 일이 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 부담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통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중장년 이후 신장 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특별히 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은 매일 챙겨 먹었다는 말이죠. 이건 과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 과일을 바라보는 기준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과일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부터 조심스럽게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오해 속에 계시진 않은지 잠시만 마음을 열고 함께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과일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과일은 먹는 양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밥은 줄이면서도
과일은 접시에 가득 담아 드시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달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수분이 많으니 오히려 신장에 좋을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신장은 자연에서 왔는지 가공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만큼 그대로 처리해야 할 뿐입니다. 과일 속 당분과 미네랄도 결국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과일 주스나 갈아서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과 하나를 씹어 먹을 때와 주스로 마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주스로 마시면 훨씬 빨리, 훨씬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신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건 건강즙이야 라며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신장에게는 갑작스러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몸이 붓거나 피곤할수록 과일을 더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질수록 과일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미 신장이 지쳐 있는 상태라면 그 선택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은 짠 음식 때문이라는 고정관념도 큽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고 있으면 다른 부분은 괜찮을 거라 안심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염분뿐 아니라 당분, 칼륨, 수분의 균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오해들의 공통점은 나는 잘하고 있다는 안심입니다. 그 안심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장은 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 하지만 어렵지 않은 설명으로 그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신장이 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옆에서 천천히 설명해 주는 의사이자 선배이자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몸속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조용히 밖으로 내보내는 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당이라 해서 신장이 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속 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신장은 그만큼 더 열심히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의 작은 필터들이 조금씩 지쳐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게 쌓인 칼륨은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과일의 종류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그 수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몸은 오히려 붓게 됩니다. 발목이 붓고 아침에 얼굴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신장은 하루 종일 돌아가는 세탁기와 같습니다. 옷이 적당하면 문제 없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세탁기는 소리를 내며 버거워집니다.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신장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문제는 여러 종류의 과일을 한 번에 섞어 먹는 경우입니다. 맛은 좋지만 당분과 칼륨,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신장은 순간적으로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음식입니다. 다만 신장의 상태에 맞게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방향을 조금만 바꾸는 일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과일만 따로 먹기보다는 식사 후에 소량으로 곁들이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과 수분의 변화도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먹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접시에 여러 색의 과일이 담기면 마음은 풍족해지지만 신장은 동시에 여러 일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사과, 내일은 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조언은 과일을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갈아서 마시는 과일은 몸에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씹는 시간만큼 신장도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몸에게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는 양보다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 매일 같은 시간대에 먹는 습관은 신장이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불규칙하게 몰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몸의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은 날 유난히 붓는 느낌이 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잠시 줄여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조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대화를 하듯 조심스럽게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는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이른을 넘긴 한 여성분이 조용히 진료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으셨고 질문을 드리면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대답을 이어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식사도 싱겁게 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죠. 다만 한 가지,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건 몸에 좋으니까 라는 말과 함께 식사 대신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 검사에서는 신장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의 양과 먹는 방식을 조금만 조절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평생 믿어왔던 습관을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과일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덜 먹고 천천히 먹었을 뿐인데 몸이 덜 붓는 느낌이 들어요. 검사 결과도 조금씩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불안 대신 조용한 안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몸을 존중하는 선택 하나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면 몸이 분명히 편안해질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에게는 양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일은 간식처럼 따로 먹기보다 식사의 일부로 소량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여러 종류의 과일을 한 번에 섞어 먹는 습관은 가능하면 줄여보세요. 하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넷째, 과일은 갈아서 마시기보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몸과 신장 모두에게 더 친절합니다. 다섯째, 과일을 먹은 뒤에 붓기, 피로감, 불편함은 그냥 지나칠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섯째, 중요한 건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을 돌본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언제나 아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내게 맞게 다가가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장은 크게 소리내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고마워합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을 드실 때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은 이만큼을 괜찮아 할까? 그 질문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식탁 앞에서 잠깐의 여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 혹은 소중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조용히 건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